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의 허구에 찬 내 집 찾기 정책의 결과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이제 절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많은 평범한 삶을 붕괴시켜버렸다. 언제의 기사일까요? 어제 기사? 아니면 지난달? 바로 1988년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던 그 시기인데 왜 저런 기사가 났을까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기적.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모든 단어들이 한데 조합된 사건, 88 서울 올림픽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부의 지도를 바꾼 부동산 역사, 부동산 라떼.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평론가 박연미입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24회 서울 올림픽이 열립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고식이기도 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요. 16일 동안 열린 올림픽을 전 세계에서 29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무려 5조 원에 가까웠고요. 부가가치도 2조 원에 가깝게 발생을 했다고 추산을 하는데 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무려 GDP의 2%를 차지할 만큼 아주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른바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1인당 4,653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이 이듬해에는 5,000달러를 돌파하게 되죠. 하지만 숫자로 보여주는 경제 상황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에 그늘도 있었는데요. 전두환 군사정권이 세계 한국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만큼 선진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됩니다. 심지어 성화 봉송 중에 불량주택이 TV에 잡히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국의 성화봉송 루트에 한잣집을 무단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1981년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 당시 전두환 정부는 1982년부터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인 합동 재개발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입국하는 관문, 김포국제공항과 주요 간선도로가 되는 국회대로 주변의 판자촌들 또 빈민가가 이때 모두 강제 철거됩니다. 당시 이런 판자촌에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정우성 씨인데요. 동작구 사당동의 판자촌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정우성 씨는 방송 출연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집 형편을 가려줄 수 있는 가림막이 옆집의 벽이었다. 그런데 옆집과 함께 그 벽이 사라졌다. 그때의 기분이 참 묘했다. 이렇게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된 곳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늘날의 목동 상계동입니다. 허허 벌판이거나 공장지대였던 이 양천구와 노원구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였죠.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파락군에 못지않은 치맛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당시 정권이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를 얼마나 의식했는지 외국인과 외국 언론들이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지적하자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보신탕 이렇게 써있던 간판을 철거하고 사철탕, 영양탕 이런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바꿔서 이젠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암호 같은 말이 됐죠. 그리고 1회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기자들에게 숙박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짓게 되죠. 기자촌 아파트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미학을 갖춘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 유치 이후에 서울의 몸집은 크게 불어납니다.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1981년 서울의 인구는 867만 명에 불과했는데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인 1989년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도시정비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도심 재개발 지구는 4.5배나 늘었고요. 아파트 건립수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한 개 노선에 불과했던 지하철 노선은 4개까지 늘었고요. 그 사이 자산시장에도 엄청난 거품이 생기게 돼요. 올림픽 이후에 삼정, 저유가, 약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또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집값은 연일 폭등하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사가 바로 이때 나온 내용들입니다. 치솟은 집값, 내 집 마련 꿈은 분노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악화된 민심이 읽힙니다. 실제로 올림픽 전후의 집값이 어느 정도로 뛰었는지 살펴볼까요? 88년 8월 3억 4천만 원이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61평 매물이 4월이 되면 4억 5천만 원으로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8개월 만에 집값이 1억 1천만 원이나 뛴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뛰는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랐을까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1988년. 당시에 첫 번째 그룹, 1그룹으로 분류한 게 바로 섬유, 식료품 같은 저임금 업종의 최저임금입니다. 해당 구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 여기에서 이듬해 6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승률로 보면 30%에 가깝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1989년 1군, 그러니까 가장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해당 군의 최저임금으로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을 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무려 83,333시간 동안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몇 년이나 모아야 할까요? 이걸 말해주는 지표가 바로 PIR, 그러니까 가구당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입니다. 7월 초에 공개된 글로벌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중반 집계 결과 한국은 27평 주택을 기준으로 26.0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교 대상한 국가가 83개였는데요. 이 중에서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보다 무려 7년이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분들 좀 답답하시다 싶을 수 있겠네요.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올림픽을 준비하던 1987년부터 대회 이후인 1990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매년 20% 이상 폭등합니다. 덩달아서 전월세 가격도 급등하게 되는데요.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죠. 이걸 위해 준비한 게 바로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서울의 남쪽과 북쪽 근교에 각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해서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게 바로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이었죠. 이렇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폭증하는 주택 수요를 채우자며 시작된 게 신도시 건설 계획인데요. 동시다발적인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투기 세력이 서울을 떠나서 서울 근교, 지방 대도시까지 진출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불러옵니다. 대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땅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이건 6화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부동산 광풍에 불을 지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군부대 군무원과 현역 장교들까지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도면을 투기꾼들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죠. 이처럼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한 대규모 개발이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부른 상황이 된 겁니다. 신도시 아파트 부정당첨자 167명이 적발이 되는데 이 가운데는 유명 연예인과 유력 언론사의 간부들, 군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88올림픽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아파트촌의 등장에 신호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던 그 순간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 빈부격차를 타개해보고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다시 부동산 광풍이 불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후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모두 같이 견디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집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편되는 코로나19 이후 집값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집값 흐름,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은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